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큰 변동 사항은 없이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트윗을 남겼습니다. 마이클 버리 트윗 이야기는 코인 노마드에서 뿐이 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는 악플러들의 반론을 막기 위해서 트윗을 보낸 후 모두 지워버립니다. 그의 트위터에는 트윗이 없습니다. 이번 트윗은 미국 주식시장에는 아직도 100억 달러가 넘는 218개의 주식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000억 달러가 넘는 것은 29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합해보면 6조 5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데 결론적으로 마이클 버리는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이런 멍청한 주식, 멍청한 회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모두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must go라고 했습니다. 닥터 둠 루비니 교수 자리를 이어받아 폭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정보업체 센티멘트의 자료를 보면은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6월 중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상위 자산들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더들의 관심은 비트코인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하는 반면에 나머지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센티멘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카포 비트코인이 3월에 4만 불 이상에서 거래되었을 때 최대 50%까지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죠. 그 당시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4만 이하는 가기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락에 하락을 거듭했죠. 그런 카포가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의 최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2018년도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최저점 3,000불까지 갔죠. 이때 사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게 다시 반복이 된다고 해서 비교 차트를 올렸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죠. 반등이 끝나면, 즉 여기서 반등 여기까지 갈 것이다. 어디까지 갈 줄 모르겠지만 약간 반등 후 대규모 항복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운스가 끝나면은 덤프 장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보호한다라고 말하고 큰 약세 망치 패턴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MC 11월에 있습니다. 이번에 0.75% 빅 자이언트 스텝 네 번째로 만약에 간다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한 치 앞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가 이렇게 될지 예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허리케인이 다가올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언급드렸던 이 플레어 네트워크 XRP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 디스트리뷰션이 10월 24일에서 11월 6일로 컨펌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늦게 받았지요. 저희가 보통 한 달, 두 달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다고 컨펌 된 거는 맞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점점 승소 중인 가운데 작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SEC가 리플이 증거로 사용할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판결이 있는 동안에 약 20% 정도 급등을 했는데 목요일 날에 발표된 이 판결에서 전 기업 재무이사인 윌리엄 힌맨의 연설을 생성하는 것에 대한 SEC 반대가 기각이 됐습니다. 2018년 힌맨의 연설이 이더리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SEC는 2020년 말에 리플이 XRP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면서 리플을 고소했죠. 이런 사건들에 따라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법률 전문가인 제임스 K 필러는 이제 SEC가 규정 준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빠지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SEC는 힌맨 문서를 생성하라는 명령 준수를 더 지연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 절차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 토레스 판사가 SEC 반대를 기각하는 명령을 제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재고 요청을 건너뛰고 오늘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번째는 영장에 대한 청원서에 대한 직접 항소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거 모두 다 성공이 낮은 확률입니다. 단지 시간만 지연시키는 방법인데, 그러나 SEC가 문서를 생성을 연기하려는 이 시도는 2, 3개월을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 스토리 인터뷰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자산을 추가로 규제하면 비트코인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6월에 루미스 의원은 뉴욕 민주당 의원 크리스테인 길브랜드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지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인 금융혁신 법안을 제안했었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사기성 알트코인을 막기 위해서 일부 규정을 사용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실제로 일부 나쁜 행위자들을 규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에 속한 많은 알트코인이 있는데, 따라서 SEC의 통제와 관할하에 있어야 하며 SEC는 정보 공개와 소비자 보호를 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산업 내에서 악의적인 행위자를 제거하는 규정은 비트코인을 궁극적으로 새로운 근본이제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완전한 탈중앙화와 디지털 금으로서 만드는 특성 때문에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이 근본이제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에 규제는 실제로 비트코인에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한 것의 중요성을 인용하면서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자산 규제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과 반대되는 지분 증명의 장점을 선전했지만, 이는 환경 친화적이며 사람들이 이를 수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중앙 집중화된 접근 방식으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게리 겐슬러이며, 그의 목소리가 이번 행정부 내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미스 의원의 인터뷰를 들어본 결과 비트코인 찬양론자는 맞긴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또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의지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최근에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